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아트라운 팀입니다. 오늘 나스닥은 하락을 했지만 스페이스X는 또 상승을 보였어요. 스페이스X가 장중 220불대까지 오르면서 한때 아마존과 마소의 시총마저 넘어서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러한 스페이스X의 상승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 그리고 테슬라는 언제부터 상승할지 오늘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인사이트 가득한 소식이 많으니까 시청하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금일장은 다우지수는 상승하고 나스닥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지난 주말간에 미국과 이란 간의 평화협상 타결 소식이 있었죠. 그러면서 유가는 지속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70불대까지 내려왔어요. 여기서 더 만약 내려가서 60불대까지 다가서면 이제 전쟁 이전으로 유가가 회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은 오늘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어제 월요일장 나스닥이 다우에 비해서 너무 크게 올랐었죠. 3%대 급등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 나스닥 시장에서 차익 실현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오늘은 반도체주 위주로 차익 실현이 크게 나왔어요. 그간 주도주라고 볼 수 있는 마이크론과 샌디스크도 5%대, 6%대 하락세가 나오면서, 그리고 AMD도 7%대 하락, 인텔도 8%대 하락이 나오면서 오늘은 주도주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최근 약세를 보였던 금융주와 굴뚝주들은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나스닥 차트를 보더라도 어제 3%대 이렇게 갭 상승이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쉬어가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우리나라 지수는 코스피 지수로 위주로만 오르고 코스닥은 굉장히 힘을 못 쓰고 있는데, 반면 미국 증시는 다릅니다. 나스닥도 힘을 잘 내고 있고 다우 지수는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에요. 자, 이러한 모습을 보면 미국 증시는 아직 상승세가 살아있다라는 점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시장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종목 바로 스페이스X가 되겠는데요. 오늘도 4.83% 오르면서 201불대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 장중 225불까지 오르는 기염을 토했었어요. 이러면서 한때 마이크로소프트의 시가총액인 2.9조 달러마저 넘어서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거의 3조 달러에 바짝 다가서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아무래도 이 급등세에 따른 차익 매물이 많이 출회가 되었겠죠. 그러면서 윗꼬리를 이렇게 길게 달면서 장중 급하게 하락을 보였어요. 그러면서 금일 아마존을 넘어서지는 못했습니다. 자, 하지만 현재 기세라고 하면 정말 마이크로소프트에까지 도전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너무 단시간에 과열 양상인 건 맞겠습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스페이스X는 아직 적자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가총액이 2.5조 달러면 PSR 기준으로는 매출액 대비 주가가 135배 수준을 보이고 있어요. 테슬라가 15배, 엔비디아와 마이크론과 같은 실적이 굉장히 우수한 기업들도 PSR이 20배 수준을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굉장히 비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하지만 일론 머스크의 얘기가 사실이라고 하면 말이 달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X가 현재 작년 기준으로는 20빌리언에도 미치지 못하는 매출액을 보이고 있지만 앞으로 4년 뒤인 2030년이 되면 매출액이 무려 1조 달러에 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약 4년 만에 매출액이 무려 50배나 올라간다라는 뜻이 되겠는데요. 자, 그럼 이를 역산을 해보면 지금보다도 스페이스X의 가치는 8배가 더 올라가야만 합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1조 달러가 4년 뒤에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1조 달러면은 1000빌리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돈 무려 1500조 원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이 1000빌리언에다가 엔비디아와 마이크론의 밸류에이션을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매출액이니까 이 PSR 수치 20배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시가총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바로 2만 빌리언, 그러니까 20조 달러에 달한다라고 숫자가 나오는데요. 현재는 2.5조 달러죠. 2.5T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0T를 2.5T로 나눠주면 8배가 나와요. 즉 스페이스X가 4년 뒤에 1조 달러의 매출액을 올릴 수 있다라고 하면은 시가총액이 20T까지도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주가가 무려 8배 더 오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의 급등세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하지만 우리가 테슬라를 오랫동안 지켜봐 왔듯이 역시나 속도는 생각보다 느렸었습니다. 관건은 역시 속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스페이스X의 매출액이
4년 뒤에 1조 달러에 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스타쉽은 지구 궤도를 넘어서 달나라까지는 충분히 가야만 해요. 스타쉽이 우주 AI 데이터 센터가 돼 이 AI 인공위성을 가득 싣고 지구 궤도에도 올려놔야만 하고 이 달나라에도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이 인공위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AI 칩이 어마무시하게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테라팹의 건설도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정말 이러한 모든 것들이 4년 안에 가능할지 역시나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일론 머스크를 믿는다라고 하면 스페이스X의 지금 주가는 아직도 싸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쨌든 당분간은 스페이스X 위주의 추가적인 상승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PSR 기준의 주가는 비싸지만 아직도 대기 매수 수요가 많은 상황이에요. 스페이스X는 아직 어느 지수에도 편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6월 말부터 CRSP, FTSE 러셀, MSCI 그리고 7월 6일 나스닥 100 지수 편입까지 앞두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패시브 펀드의 자금이 추가적으로 스페이스X에 투입이 될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다음 달까지는 폭발적인 상승세는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의 상승세, 지수 편입에 따라 지속될 수 있을 것 같고요. 8월 달이 되면 스페이스X가 상장사로서는 첫 번째로 실적을 이제 발표를 할 것 같은데요. 이 이후부터는 주가의 변동성이 좀 커질 수가 있겠습니다. 스페이스X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금주에는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신임 연준 의장인 케빈 호슈의 첫 제가 방송 중에 계속 딸꾹질이 나와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시간 관계상 계속 할게요. 일단 이번 FOMC 회의는 금리 동결 가능성이 99.6%로서 굉장히 높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중요한 것은 향후 금리 경로가 되겠고 이 향후 금리 경로를 보여주는 게 바로 점도표죠. 케빈 호시 의장은 그간 10년 넘게 연준이 말을 줄여야 한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점도표를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는데요. 자신의 점을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만약 제시를 한다라고 하면은 금리 인상 경로를 보일지 아니면 금리 인하 또는 금리 유지 경로를 보일지 그 점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관련된 소식이 나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유가가 이렇게 급속도로 하락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11월에는 미국 중간선거가 있고 월드컵 개막에 맞춰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완전히 중간선거 모드로 돌입을 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가가 떨어지면 물가도 하락을 하고요. 이에 따라서 금리 인상이 아니라 금리 인하 카드도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점을 고려해 보건대 하반기 특히 11월 달까지는 금리 인상 가능성도 매우 적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의 반등세 완만하게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물론 이번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상이 타결이 되었다라고 하지만 그 세부 내용은 정확하게 공개가 되지 않았어요. 앞으로 60일간 추가적인 협의가 진행이 될 것인데 뭔가 협상이 삐걱거린다라는 소식이 나오면 주가는 그때그때 흔들릴 수는 있겠습니다. 스페이스X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테슬라는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을 보이고 있어요. 오늘 나스닥이 비교적 크게 빠지면서 테슬라도 크게 빠질 수 있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400불대는 지켰어요. 금일 1.58% 하락한 404불에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스페이스X의 조정세가 빠르면 7월, 늦어도 8월 달쯤에는 나올 것 같은데요. 자, 그렇게 되면 하반기 특히 3분기 정도에 테슬라에게 있어서 강력한 호재가 나오면 투자자들의 관심이 테슬라에게도 쏠릴 수가 있겠죠. 무엇보다도 가장 강력한 건 옵티머스 V3 공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스페이스X가 상장을 하면서 주도 업종이 우주 산업으로 어느 정도 대체가 되는 것 같은데 반도체에서요. 하지만 테슬라가 옵티머스 V3를 공개를 하게 되면 이제 로보틱스로 좀 옮겨올 수도 있겠죠. 자, 하지만 나머지 두 개 FSD의 글로벌 배포와 미국 내 로보택시 대규모 확대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 주가가 삐걱거린 것 어제 말씀드렸던 비영리 민간단체인 ETSC 즉 유럽교통안전위원회에서 FSD의 유럽 도입을 거부하겠다라는 서한을 유럽 국가 각국 교통장관들에게 보내면서 퍼드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단체가 벨기에에 있기 때문에 최근 벨기에에서 FSD 승인을 하기도 했었죠. 벨기에까지 FSD가 침투를 하자 위기감을 느낀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우리나라도 현재 미국산 테슬라만 FSD를 쓸 수가 있죠. 테슬라 모델 Y가 5월달 국내 전체 판매 1위에 등극을 하면서 현대, 기아차 등 국내 카메이커들은 굉장히
큰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FSD마저 도입이 전체적으로 되어버린다면 더 많이 잠식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산 FSD의 승인을 거부를 하고 있죠. 그것과 마찬가지의 모습이 지금 유럽에서도 나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 교통부 장관이 새로운 성명을 발표를 했어요. 네덜란드는 유럽에서 가장 빨리 FSD를 채택한 국가인데요. 이 ETSC에서 안정성이 명확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라고, 그렇기 때문에 채택을 하면 안 된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네덜란드 교통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이에 대한 반박을 했습니다. 테슬라가 제공한 데이터가 아니라 독립적인 기관인 RDW 테스트 기반의 승인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직접 테스트를 하는 동안, 그러니까 테슬라가 테스트를 한 게 아니라 RDW에서 테스트를 한 거예요. 네덜란드에서 정부 산하 기관에서 테스트를 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2,400만 마일을 주행을 했는데 주목할 만한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승인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이러한 점을 보면 기술은 갖추어져 있지만 역시나 유럽 내 굵직굵직한 카메이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장을 잠식당할 우려에 일단 주저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소비자들이 원하면 분명히 승인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자, 이러한 신기술을 도입을 해야지 이 자국에 있는 카메이커들의 경쟁력도 서로 경쟁을 하면서 올라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일단 지난달에 테슬라 AI 부사장인 애쇼기 공식적으로 승인을 앞두고 있는 FSD 승인을 앞두고 있는 국가들을 알려주었었습니다. 자, 여기에는 현존 최고의 반도체 생산 국가 중에 하나라 볼 수가 있겠죠. 대만도 들어가 있는데요. 좋은 소식이 나왔어요. FSD가 곧 대만에 상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테슬라가 금주에 대만 차량 안전 인증센터에 FSD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6월 30일 이후에는 FSD 일회성 구매를 중단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일회성 구매를 중단한다라는 건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구독 모델로 전환을 하겠다라는 뜻이 되겠는데, 이 구독 모델은 실제로 FSD가 완전히 출시된 국가에서만 진행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우리나라에도 FSD가 도입이 되었지만 미국산만 도입이 되면서 구독 모델은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대만에 곧 구독 모델이 출시를 한다라는 점은 빠르면 2주, 늦어도 다음 달에는 FSD가 완전 승인 출시한다라는 뜻이 되겠어요. 자, 원래는 우리나라나 일본이 대만보다 완전 출시가 빠를 것으로 예상이 되었는데, 자, 오히려 대만이 가장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계속해서 국가별로 하나하나씩 발표가 될 거예요. 이게 이제 누적으로 쌓이다 보면은 올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그러니까 대부분의 전기차 시장에서 이제 FSD를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더불어서 2분기 인도량 굉장히 기대가 되죠. 유럽 내 판매량이 폭증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더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요. 물가 계속해서 컨센서스를 올리고 있어요. 어제는 바클레이에서 41만 8천 대까지 상향을 시켰고, 금일은 골드만삭스에서 42만 대까지 상향 조정을 해버렸어요. 현재 시장 평균 컨센서스는 40만 대인데 42만 대까지 나오면 충분히 괜찮은 숫자가 나오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전년 동기 대비로나 전분기 대비로나 크게 성장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2분기 실적 괜찮을 수 있겠죠? 아무래도 7월 22일경에 2분기 실적이 발표될 건데, 이에 걸맞추어서 옵티머스 V3 공개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기존 4월 달에서 연기를 한 일정이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 이를 지킬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이를 지키지 못하면 현재 스페이스X의 주가는 날아가는데 테슬라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 투자자들에 대한 굉장히 큰 실망감을 안겨줄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FSD라든지 사이버캣과 같은 일정은 잘 지켜주었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테슬라의 역대 3분기 주가 흐름은 좋았고, 7월 말에 테슬라의 2분기 실적 발표가 그 기폭제가 될 수가 있겠고요. 8월달 스페이스X의 2분기 실적 발표가 끝나면 어느 정도 주식의 락업이 해제가 되면서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8월 달에는 주가 흐름에 어느 정도 역전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도 예상을 하면서 투자를 잘 이어가시기 바라겠어요.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다소 매끄럽지 못한 점 큰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